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담입니다. 청나라 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영보탑은 청나라 유배지 중 하나였습니다. 영보탑 유배형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죄인들에게 적용된 사형 다음의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투옥으로는 약하고 사형은 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려진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배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참수가 아닌 것에 잠깐 안도했을 뿐 이내 엄청난 공포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보탑이 더 일찍 죽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지상의 지옥이며 그곳에 가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보탑은 베이징에서 서울 부산 간 거리의 대략 5배인 1500km 정도 떨어진 북방에 위치해 있었고 죄인들은 감시 속에서 보행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 그곳에 도착하여 생존하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죄인들은 사슬에 묶인 채 오랜 기간 끝없이 걸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영보탑이라는 명칭이 목적지에 탑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만주어로 그 말은 6개 혹은 6사람을 의미했기에 탑과는 거리가 먼 지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보탑은 중국 변방의 동북부 흑룡강성에서 러시아 연해주 남부에 걸친 광활한 혹한의 지역을 일컬었는데 청나라 초기에는 군정이 있던 거점 지역이었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군정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중죄인의 유배지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때 영보탑의 기후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사시사철 추워 식물이 자라기 어려웠고 곡식 재배가 쉽지 않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송 담당 관병들은 죄인들을 정해진 기일 내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보행을 진행시켰고 그것은 많은 죄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폭염으로 날이 뜨거울 때도 겨울에 매서운 북풍과 한파 속에서도 보행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에게 이것의 가혹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전족 여자들에게는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죽음으로 낙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할 것 없이 자칫 사슬에 긁혀 피부가 찢어지거나 손상되면 파상풍이나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보내진 죄수들 중 3분의 2가 영보탑에 도달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청나라 순치제 때 영보탑으로 유배된 시인 오조건이 어머니에게 남긴 기록에 따르면 영보탑의 추위는 천하에 없는 것으로 4월까지 강풍이 불었고 5월에서 7월은 비가 지배했으며 8월에는 폭설이 내렸고 9월에는 강이 얼어붙고 사방이 눈밭이었습니다. 만주족과 달리 혹독한 추위를 경험해보지 못한 청나라 남부 출신들에게 영보탑으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설사 운 좋게 탈진 상태로 도착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몸을 의탁할 초막부터 지어야 했습니다. 설사 초막을 짓는다고 해도 겨울의 기온이 영하 30~40도 이하로 떨어져 많은 이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결국 생존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영보탑에는 죄인들을 관리하는 갑옷을 입은 관리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병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다고 해도 죄수들에게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고 죄수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벌목 같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신체적 학대와 모욕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심지어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해 책임지거나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관료나 부유층 출신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신분이 통하지 않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유층 출신들은 잘 봐달라는 뜻으로 뇌물을 주었고 그것은 통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유배온 여자들 중에는 고위 관료의 첩도 있었고 명문가 출신의 젊은 여자도 있었고 서민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고향에서 안락하게 살다가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이곳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로 매춘부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외모가 조금이라도 반듯하면 끊임없는 성적 착취와 폭행을 당했는데 남편이나 가족이 같이 유배되어 왔다면
관리병들은 남편이나 가족을 죽이고 여자를 차지하고 마음대로 농락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고탑으로 이송된 여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영고탑형을 선고받을 때 목숨을 끊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에 비극성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숲과 늪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지대라 호랑이와 곰이 자주 출몰했기에 멀리 가기도 전에 길을 잃어 얼어 죽거나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힐 수 있었습니다. 영고탑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위협적이고 무서운 곳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암흑으로 덮인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혹독함 이면에 자연의 선물도 있었고 나름의 문화도 존재했습니다. 또 운이 좋으면 마음씨 좋은 관리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 것에 점차 적응해가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청나라 시인 오조건은 글재주가 뛰어나 과거에 합격했지만 유명한 과거 시험 부정 스캔들에 연루되어 영고탑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이 뇌물을 준 자들을 합격자로 만든 사건이었는데 분노한 순치제는 뇌물을 받은 관료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참수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불확실했던 선비들은 수십 대의 곤장을 맞은 후 4개월의 도보 이송 끝에 영고탑에 도달하여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조건은 영고탑에서의 험난한 삶에 차츰 적응해갔고 시를 쓰면서 글을 가르쳤고 제자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23년간의 유배 끝에 친구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고 나서야 강희제 때 다시 자신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시집이 나왔는데 삶의 깨달음과 애절함이 담긴 그의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청나라의 유명한 변방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산도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곳에 와 있는가라는 그의 시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 그는 영고탑이 황량하고 헐벗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곳도 있었고 산채나 야생초 중에서 맛있는 것도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도 있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봄이 되면 영고탑의 성 주변에 피는 장미입니다. 영고탑이 남긴 또 다른 진실 하나는 어떤 분야든 뛰어난 솜씨나 기술이 있으면 미천한 곳에서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조건은 관리병에게 술자리에 초대를 받을 정도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영고탑 유배형은 청나라 말기로 가면서 폐지되었고 청나라는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따라 이 지역 대부분을 러시아에 양도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영고탑은 중국 사극 드라마에 유배를 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 덕분에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